그래서 비즈니스 형태를 보면은 기업의 종합적인 포트폴리오가 있어요. 계열사 사업. 왜냐하면 금융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예를 들어 정수기를 하는데, 정수기를 잘 보니까 여기 렌탈이나 이런 서비스까지 할 수 있으면 좋겠네. 정수기와 에어컨, 그리고 종합적인 가전 제품을 다 할 수 있으면 좋겠네. 이게 보통 뭐 LG나 삼성이나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의 기준점으로 국가 비즈니스, 종합 비즈니스, 사업, 뭐 프로젝트별, 프로덕트별 이렇게 나눕니다. 글로벌마다 또 이제 각 나라별로 커스텀을 하는 거죠. 맥도날드 같은 경우 보면 국가마다 맛이 다른 것처럼요. 기본적으로 금융주도 성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여기는 고객 중심이에요. 그래서 프로덕트에서 프로젝트가 되고 사업이 되고 종합 비즈니스를 하고 국가 비즈니스를 하고 글로벌 비즈니스로 확장시켜 나갑니다. 글로벌 원툴인 경우가 많아요. 아이폰,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국가마다 사실 다 동일하죠. 제품 주도 성장, 프로젝트 주도 성장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쓰입니다. 워터폴의 차이가 딱 보이죠? 바텀업과 탑다운의 차이가 딱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 최악의 사태가 뭐냐면은 팀 간, 개인 간 견제하는 경우가 생겨요. 왜냐하면 손수레를 끄는 사람과 신문을 갖다 주는 사람이 나뉘는데 서로 견제할 수도 있고 때때로 신문을 갖다 주는 사람이 퇴사했을 때 이제 혼자서 손수레 끌고 신문도 갖다 줘야 돼요.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원래 혼자 하던 일인데 한 명은 다시 돌아왔네? 근데 개인 입장에서는 손수레만 끌다가 신문도 나눠줘야 돼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아니 일이 느는데 내 월급은 왜 안 느냐? 근데 사실 매출이 늘어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갖다 주던 사람이 손수레를 끌어서 갖다 줘야 돼요. 혼자서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생겨요. 아, 이게 의존적이니까 뭔가 전체적으로 매출을 늘리기가 힘들어. 그래서 신문을 갖다 주던 사람이 손수레를 동시에 끌어서 아, 이렇게 동선을 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손수레 끄는 사람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야, 너 나 해고시키려고 이런 거 아니야? 팀 간의 총질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반대로 애자일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사태가 뭐냐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일할 때가 있어요. 영업팀, 마케팅팀이 있는데 영업팀은 자기네 수치로 열심히 일하고 마케팅팀은 자기네 수치로 열심히 일해요. 근데 그 수치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가르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되는 사태가 있습니다. 이런 거 해결하는 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해결합니다. 그래서 워터폴에서는 우리 자원에서 뭘 할 수 있는가 이런 거 보는 거고요. 할 수 있는 거 100%다 하는 겁니다. 그거 안 돼도 뭐 땅값은 올라. 그 건물 지어서 잘 안 팔려도 그게 해치고요. 애자일 같은 경우에는 고객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이 지금 아트를 버리고 데이터와 HCI라는 개념을 받아들였어요. 이게 공대 개념입니다. 휴먼 컴퓨팅 인터페이스라고 해가지고 그게 더 발전돼서 이제 고객 경험까지 넘어가는 게 애자일 시스템이에요. 불확실한 걸 테스트해서 무한히 리트라이로 찾아나가는 과정입니다. 여기는 어떻게 불가능한 걸 해내는 게 목적이에요. 일하는 방법도 실질적으로 예시를 들어보면 달라요. 예를 들어 워터폴 같은 경우 배너 만들어. 그래서 상사 취향에 따라서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사, 임원 이런 수로 승인이 날 수가 있어요. 큰 영역일수록. 근데 애자일 같은 경우는 뭐예요? 각 영역별로 팀이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모두 별도 회사처럼 움직여요. 왜? 애자일이 도입된 이유 자체는 이게 속도 때문에 혁신의 속도, 성장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근데 속도에서 저렇게 승인한다고 속도가 느려지면 안 돼요. 여기서는 어떻게 데이터에 기반해서 9개 정도를 만들고 살아남는 거 3개 정도 남깁니다. 그리고 1개 정도가 최종적으로 올라갈까 말까예요. 예를 들어 처음에는 배너 광고를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이게 효과가 있네? 그럼 유튜브 광고로 살아남는 거 몇 개 생겨요. 유튜브 광고 했다가 이게 효과가 있네? 그 중에서 매스미디어 광고까지 살아남는 거 최종적으로 1개가 올라갈까 말까 합니다. 여기는 개인의 주관이 없어요. 철저하게. 그래서 탑 매트릭이 워터폴온 어카운트 회계 기준점이고요. 그래서 재무 담당자 밑에 CISO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서 가장 예민한 게 분식 회계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한국에서는 소프트웨어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무조건 하드웨어 끼워서 같이 팔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근거가 여기서 나오는 건데, 왜냐하면 대부분 워터폴에 팔게 되니까. 제조회사나 전통 금융회사에는 이런 게 있어요. 전산감사라는 거. 회계장부에 전산 장비가 일치하는지 그걸 사전에 점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장부가 조작이 없는가, 실제 하드웨어가 있는가, 있구나. 그렇게 점검을 합니다. 클라우드를 도입해도 여기서는 클라우드 자산 목록화 기준점이 요구가 되거든요. 클라우드는 전체적으로 빌려 쓰는 거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서버 장비가 바뀌어요. 근데 그걸 자산 목록화하는 거예요.
왜? 이 전산감사 기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분식회계가 아니다. 그 감사 기준을 통과하기 위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솔루션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회계 문제가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근데 애자일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제일 중시해요. 제일 중요한 수치가 북극성 지표, 이것도 전부 다 트래픽과 전환율 모두 데이터입니다. 소프트웨어 네이티브 기업이니까. 소프트웨어를 시작해서 하드웨어까지 가지고 일치화시키는 걸 목표로 합니다. 애플 같은 경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둘 다 있죠. 아마존 같은 경우 아마존과 AWS가 다 있죠. 구글 같은 경우 전 세계 IDC가 다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윈도우와 이번에 이제 애저를 넣었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 어때요? 메타와 오큘러스 이렇게 하겠다. 테슬라 같은 경우 AI와 전기차, 인공위성 이렇게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고객에 필요한 걸 찾아서 맞춤을 들어가는 게 여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워터폴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엘리트 영역이고 애자일 같은 경우는 신규 엘리트 영역입니다. 그래서 CEO 계열이 워터폴에서는 법대 경영 상경 계열이었는데 사실 재벌 3세들 제왕하기 어땠냐면은 글로벌 MBA를 갔다가 맥킨지나 보스턴 컨설팅 그룹 같은데 한 몇 년 일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경영으로 참여하는 그런 경향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애자일 기업이 나왔으니까 소프트웨어 회사 기준점은 신규 엘리트가 전부 컴공과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CEO 계열이 컴공 계열로 나왔고 그리고 정치 쪽으로도 진출하는 컴공 해커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월가가 원래는 풀정장을 맞추고 있었는데 지금은 신흥 부자들이 생겼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뭐 피타고라스 같은 거 그런 거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이런 식으로 신흥 엘리트가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두가 지금 경쟁 중이에요. 디자이너, HR, 그 다음에 개발, 보안, 마케팅, 우리 출신의 B2C 기업의 CEO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성공 공식의 초월자체는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둘 다 그래서 정보 수집 회사를 삼는 것도 달라요. 맥킨지, 워터폴 같은 경우는 맥킨지나 보스턴 컨설팅 그룹. 사실 이것도 읽어보면은 대부분 어떻게 하면은 조율을 잘할까 그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애자일 같은 경우에는 가트너가 많거든요. 영감을 받을 수 있고 어떤 산업에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신규 산업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그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트너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투자자도 달라지죠. 투자자 월가 워렌 버핏 가치주 중심이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여기서 장기적인 관점을 주로 유지하는 사람이 워렌 버핏이고요. 반대로 테크 기업 투자자는 VC, 실리콘밸리 VC들, 캐시우드, 돈나무 누나, 그리고 성장주라고 합니다. 여기서 장기적인 관점은 세콰이어 캐피털이 만들었어요. 경기와 상관없이 계속 투자를 유지하고 될 때까지 성공하세요. 이런 문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모든 워터폴과 애자의 동일 투자자는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철저하게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기획이 필요한 이유예요. 단순히 돈 될 것 같다고 해서 계획으로 실행한다고 해서 되지 않습니다. 북극성 지표가 여기서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가장 장기적인 관점이니까. 승진 방식은 여기서 계단식이고요. 여기에 승진 방식은 레벨식입니다. 커리어 레벨 개념을 삼성에서도 도입했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글로벌 탑클래스 기업이기 때문에 저기 실리콘밸리에서 OKR을 쓴다더라. 그럼 OKR을 도입하고 커리어 레벨을 쓴다더라. 커리어 레벨을 도입하고 이렇게 계속 바꾸려고 노력을 하는 기업입니다. 탑클래스 워터폴과 탑클래스 애자일은 둘이 구분이 약간 어려워요. 시작점이 좀 다를 뿐이지. 둘 다 서로의 장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신규 초월 차선이 계속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월급 같은 경우도 연봉과 인센티브 개념이고 전문 경영인 시스템에 좀 가까워요. 어떻게? CEO가 인센티브를 받고 그 다음에 성과를 제대로 못 내면은 몇 년 안에 갈아치워지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여기는 창업주가 계속 경영에 관여하면서 연봉은 적당히 대신에 어떻게? 지분 보상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서브프라임에서는 전문 경영인들이 인센티브 받고 세계가 망했는데 인센티브 축제를 벌였거든요. 성과금 축제. 오바마가 실리콘밸리를 열심히 살렸어요. 실리콘밸리에서 스티브 잡스는 1달러만 받고 지분 보상과 지분 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성장을 했어요. 애플을 성장시켰어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실리콘밸리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분 보상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창업주가 그걸 계속 경영에 관여하죠.
전문 경영인 시스템은 간단히 생각하면 감독이에요. 근데 창업주는 뭐 구단주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렇게 오래 진행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 속성도 달라요. 이 정도까지 오니까 너무나도 많이 다르구나 인식이 드실 거예요. 애자의 사람들이 그래서 워터폴에 오면 와, 여기 1년만 있으면 완전히 도태되겠다. 빨리 튀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자가 기능 하나하나 구현하라고 다 줍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능력을 날이 갈수록 있게 됩니다. 근데 워터폴 사람이 애자이로 오면 와, 무슨 내가 어디까지 해야 돼? 프론트 하는데 데이터랑 UX까지 알아야 되나? 기획자가 일 안 하네. 개발자가, 기획자가 고객이 누구고 문제가 뭔지만 알려주고 알아서 해결하라고 합니다. 개발자한테. 그러니까 여기에서 각각 적응하면은 안 맞아. 여기는 경영자를 키우는 곳이고 여기는 숙련자를 키우는 곳이고 번외 방식 각자 지금 현재 주요한 이슈가 달라요. 여기는 우리도 데이터 기반으로 저렇게 좀 해보자.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도 애자일 테크 기업처럼 밀리니까 사실은 그렇게 해보자. 뛰어난 인재가 게다가 돈을 많이 줘도 안 오는 급이에요. 특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근데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는데 그냥 클라우드만 도입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을 위해서 봤잖아요. 일하는 법 자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못 바꿔요. 협업 툴만 도입한다고 되는 문제가 안 되고 클라우드만 도입하면 되는 문제가 아니고 애초에 지금 코로나 시대에 재택근무조차도 못하는 상황이 나왔어요. 근데 기존 인력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반발합니다. 노조가 있으면 더욱 불가능해요. 이게 완전히 변한 회사가 사실 골드만삭스 JP 모건밖에 없거든요. 골드만삭스 우리는 2015년 IT 기업이다. 기술 기업이다. 그리고 JP 모건 우리는 IT 기업이다. 우리는 기술 회사야. 금융회사가 기술 회사래. 우리는 금융회사가 아니다. 기술 기업이다. 이거 어떻게 했어? 보니까 다 자르고 IT로 대체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도 뭐예요? 야씨, 다 잘라야 되겠다. 그래서 퇴직시키는 겁니다. 근데 은행 거는 좀 달라요. 은행 다니시는 분들 다 퇴직 연령 더 낮춰. 7억 받고 우리도 빨리 퇴직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즉, IT 기업이 되려고 해요. 전부. 애자일 기업이 되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더더욱 워터폴로 갈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 회사들이 지금 테크 기업으로 바뀌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골드만삭스, JP 모건이 그렇게 바뀌었으니까. 반대로 애자일 기업에서 뭐가 지금 바쁘냐? CX, 고객 경험 관리 영역이 새로 생기고 있어요. 마케터, 디자이너, 데이터 분석가 그 회사 사람들이 모두 고객 경험 직무 자리를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CXO 자리예요. 이게 모두 CEO를 찍기 위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